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너를 지키려는 고양이입니다. 이 책은 2025년 11월에 출간돼요. 현재 소설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아르테, 저자는 나스가와 소스케, 옮기니는 이선희님입니다. 그들은 왜 책을 불태우는 거야? 이 세상에 책이 단 한 권도 남지 않는다며 340만 부 판매 신화 작가의 기적의 스테디셀러, 책을 지키려는 고양이 시리즈 최신작, 궤도리페인, 명탐정 셜록 홈스, 용감한 삼총사, 빨간 머리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주인공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한번 얼룩 고양이가 당신을 찾아간다. 이 책은 고풍스러운 서점을 배경으로 펼쳐진 늦소년과 얼룩 고양이의 모험으로 국내 독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감성 판타지, 책을 지키려는 고양이 그 7년 만의 후속작입니다. 이번에는 책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는 외톨이 소녀 나나미가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전작이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인간의 마음을 동화적이면서도 미스터리하게 그려냈다며 이번 작품은 불태워지는 책을 구하기 위해 더욱 긴박하고 스릴 넘치는 미국 속 모험이 펼쳐집니다. 이 책은 매혹적인 도서관의 비밀과 말하는 고양이와의 위험천만한 모험을 통해 책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판타지 수작입니다. 의사이자 일본에서 34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작가의 나스카와 소스케는 일명 책고양이 시리즈 3부작을 구성했습니다. 이 책은 그 첫 번째 작품 책을 지키려는 고양이에 이어 7년 만에 두 번째 이야기 너를 지키려는 고양이입니다. 작가는 이 시리즈를 통해 왜 우리는 여전히 책을 읽어야 하는가, 활자에서 멀어지고 얕은 콘텐츠 소비가 만연한 시대에 책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본질을 다시 묻기 위해 이 작품을 집필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마음 한켠이 따뜻하게 데워진 듯한 감정을 오래도록 품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소녀와 고양이의 모험이라고만 말할 수 없는 깊이가 있었고, 책이라는 존재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판타지라는 장르 안에 묵직한 질문들을 담아내면서도 끝까지 따뜻함을 잃지 않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왜 여전히 책을 읽어야 하는지, 왜 이야기가 필요한지에 대한 답을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건네주는 인생 소설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340만 부 판매 신화를 기록할 나스카와 소스케 최신작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그들은 왜 책을 불태우는 거야? 이 세상에 책이 단 한 권도 남지 않는다며 340만 부 판매 신화 작가의 기적의 스테디셀러, 책을 지키려는 고양이 시리즈 최신작. 무서운 거 마음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야. 잃어버렸을 때 아무도 그걸 가르쳐주지 않는 것, 즉 외톨이가 되는 거야. 궤도르페, 명탐정 셜록 홈스, 용감한 삼총사, 빨간 머리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주인공들을 구하러 떠나는 얼룩 고양이와의 위험천만한 모험.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는 중학교 2학년 나나미는 천식으로 인해 책을 친구 삼아 도서관에서 하루를 보낸다. 그러던 어느 날 책장에 꽂혀 있어야 할 책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나나미는 누군가 책을 훔쳐가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그때 사냥모를 쓰고 회색 양복을 입은 수상한 남자를 발견하고 뒤쫓아 가려는데 인간의 말을 하는 얼룩 고양이가 나타난다. 고양이는 위험하니 더 이상 쫓아가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소중한 책을 읽고 싶지 않은 나나미는 남자가 사라진 푸른빛 속으로
고양이와 함께 뛰어드는데 넌 정말로 책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너라면 분명 책을 되찾을 수 있을 거야. 1장 함께 걸어가는 자. 책상 주변은 어느새 옅은 꼭두선이 빛으로 물들었다. 나나미가 고개를 들었을 때는 해가 완전히 기울고 단독주택의 지붕 위로 저녁 노을이 펼쳐져 있었다. 창가의 공기도 온도가 내려간 듯했다. 겨우 며칠 전에 길가의 나무들이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었다고 생각했는데 계절은 어느새 겨울의 입구에 접어들었다. 화창한 날은 낮에는 지낼만 해도 해가 저물면 순식간에 냉기가 엄습한다. 나나미는 추위를 싫어하지는 않지만 건조함은 천식의 천적이라서 겨울 자체는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덥든 춥든 한정된 행동 범위에는 별다른 변함이 없다. 교복이 동복으로 바뀐 다음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코트나 머플러가 늘어나는 정도다. 어쨌든 파란만장한 폭풍의 언덕이 클라이맥스를 맞이한 가운데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난 모양이다. 창밖에서 아이들의 환호성이 희미하게 들리는 것은 도서관 바로 옆에 초등학교 운동장이 있어서다. 해가 저물 무렵에 기다란 그림자를 끌면서 열심히 축구공을 쫓아가는 소년들의 모습이 가로수 너머로 보였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시선을 옮기자 햇살이 스며드는 깊숙한 실내 안쪽에는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창가에 있던 노부인도 그림체 코너에 있던 아이 엄마도 이미 집으로 돌아간 모양이다. 하지만 이 오래된 도서관에서 텅 빈 실내는 보기 드문 일이 아니다. 벽시계가 폐관 시각에 6시 조금 전을 가리키고 있는 걸 확인하고 나나미는 폭풍의 언덕의 책장을 덮었다. 책을 가방에 넣고 돌아갈 채비를 하는데 조금 떨어진 책장 앞에 한 남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회색 양복을 입은 탄탄한 체격의 남자였다. 이쪽을 등지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나나미는 거의 반사적으로 마음속으로 소리질렀다. 저 녀석이다. 지금까지 종종 도서관에서 봤던 남자다. 주름 하나 없는 회색 양복과 똑같은 색의 고풍스러운 사냥모 덕분에 평범한 직장인이라기보다 조금 지위가 있는 사람 같았다. 그것 말고 특별한 점은 없었지만 저 남자가 도서관에 나타난 다음에는 항상 책이 없어진다는 것을 나나미는 알고 있었다. 이스카한테 말한 수상한 녀석인 것이다. 책도둑이라고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일부러 그렇게 생각한 것은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와 긴장감을 억누르기 위해서였다. 남자가 책장 안쪽으로 사라진 순간 나나미는 독서 코너에서 조용히 나와 남자가 있던 곳까지 다가갔다. 청소년용 추리소설을 모아놓은 그 주변에는 에도가와 람포와 아서 코난 도일의 작품이 꽂혀 있었다. 눈에 익은 책장을 둘러본 나나미는 곧바로 얼굴을 찡그렸다. 쭉 늘어선 셜록 홈즈 전집 옆으로 시선을 돌린 순간 텅 빈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셜록 홈즈 전집과 나란히 꽂혀있던 궤도루팽 전집의 앞부분 10권이 모조리 모습을 감춘 것이다. 전 30권 시리즈 중에 3분의 1이 사라졌다. 책이 없어졌다 해도 이만큼 한꺼번에 사라진 적은 없었다. 숫자도 숫자이지만 류팽을 가져가다니 보통 배짱이 아니야. 궤도 류팽 전집은 나나미가 아주 좋아하는 책이다. 변장과 무술의 달인인데다 도둑이면서 가난한 사람이나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궤도 신사는 초등학생 나나미에게 완벽한 히어로였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하루 종일 읽기도 하고 어두운 침대 속에서 읽다가 들켜서 아버지에게 혼난 적도 있다. 기암성과 파리쌍의 수수께끼는 외울 만큼 읽고 또 읽었다. 나나미는 남자가 걸어간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마침 기다란 책장 끝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가는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불룩한 커다란 검은 가방도 한순간이지만 분명히 보였다.
나나미는 곧장 재빨리 걷기 시작했다. 종종 걸음으로 책장 끝까지 가서 통로로 얼굴을 내밀자 이번에는 남자가 몇 줄 앞쪽에 프랑스 문학 팻말이 붙은 책장 사이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조용히 뒤를 쫓아가면서도 나나미는 가슴 안쪽으로 미묘한 이질감을 느끼고 얼굴을 찡그렸다. 급한 동작이나 큰 긴장감은 천식 발작의 방아쇠가 된단다. 평소 다니는 병원 의사의 온화한 목소리가 귀 속에서 메아리 쳤다. 그에 겹치듯이 목 안쪽에서 피리소리 같은 것이 희미하게 들렸지만 그래도 나나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프랑스 문학 팻말 밑에 도착한 순간 피리 소리는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되어 폐 전체로 퍼져나갔다. 틀렸나? 밖으로 나온 목소리가 이미 쉬어 있었다. 위험하다는 신호였다. 나나미는 오른손을 주머니에 넣어 발작용 흡입제를 꺼냈다. 재빨리 약을 흡입한 뒤 책장 측면에 등을 기대고 거친 호흡을 가다듬었다. 공황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된다. 천천히 10조를 세는 사이에 더 악화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탐정놀이는 무리인가? 그렇게 중얼거리자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나나미는 책장에 기댄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나나미는 허클베리 핀처럼 숲속을 뛰어다니거나 고디처럼 친구들과 설로위를 걸어다니지 못해 괴롭다고 여긴 적은 없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분하지 않다고 하며 거짓말이리라. 루팽처럼 멋지게 그런 건 꿈이겠지. 그렇게 중얼거리는 것은 절반은 불평이고 절반은 마음을 전환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불이 꺾이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나나미는 알고 있었다. 기관지 상태는 나쁘지만 머릿속은 명쾌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말도 없이 책을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게드루팽 전집이 10권이나 사라졌으니까 이번에는 그 까다로운 노사서도 코웃음으로 날려버리지는 못하리라. 문제는 그 남자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요즘 세상에 오래된 도서관에서 옛날 책을 훔쳐가서 무슨 이득이 있는지도 짐작되지 않았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남자가 사라진 통로 안쪽을 쳐다본 나나미는 저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가리고 소리를 질렀다. 책장과 책장 사이의 좁은 통로는 어디나 구조가 비슷하다. 높은 철제 선반이 양쪽을 가득 메우고 있고 천장에는 흐릿한 형광등이 나란히 있을 뿐인 살풍경한 구조다. 프랑스 문화 코너라고 해서 베르사유의 궁전처럼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나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늘 보던 어두컴컴한 통로가 아니었다. 물론 화려한 바로크 양식도 아니었다. 통로 안쪽이 부드러운 푸른빛에 감싸여 있었다. 앞쪽은 예스라움, 보들레르나 플로베르 전집이 놓여있는 평소의 광경이지만 그 책장의 중간부터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막다른 곳의 벽이 사라지고 책장 사이 통로가 빛의 안쪽으로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뭐지? 나나미는 멍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나나미에게 도서관은 집의 마당 같은 곳이다. 어린이집에 다닐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구석구석 돌아다녔고 때로는 사무실이나 창고 안까지 들어갔다가 햄 영광님한테 혼난 적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빛이 나는 통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나나미가 빨려 들어갈 듯이 일어선 순간 도련 뒤쪽에서 나지막한 소리가 들렸다. 그만둬.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아. 나나미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지만 눈길이 닿는 곳에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단지 맞은편 이탈리아 문화 팻말 밑에 웅크리고 있는 작고 둥근 그림자가 있을 따름이었다. 이등변 삼각형의 두 귀 밑으로 아름다운 빛이 생 눈이 빛나고 반짝거리는 은색 수염이 양쪽으로 쭉 뻗어 있었다. 고양이?
틀림없이 고양이였다. 나나미의 중얼거림에 응답하듯 고양이가 허리를 들고 천천히 나나미 쪽으로 걸어왔다. 갈색과 노란색, 하얀색이 섞인 묵직한 체격의 얼룩 고양이였다. 고양이는 나나미의 눈앞까지 다가오더니 아름다운 눈을 빛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나나미는 어안이 벙벙해서 대답할 수 없었다. 조금 전에 꽤 힘든 것 같던데 괜찮냐고. 고양이가 분명 말을 하고 있었다. 말 자체는 나나미를 걱정하는 내용이지만 말투는 상당히 위협적이었다. 나나미는 두세 번 눈을 깜빡이고 나서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괜찮은 것 같아. 그거 다행이군. 고양이는 느긋하게 대꾸하고 나서 푸른빛을 뿌리는 통로를 쳐다보았다. 무리할 필요 없어. 내가 쫓아간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뱃속에서 울려 퍼지는 듯 당당한 목소리였다. 도서관과 고양이라는 조합은 나쁘지 않다고 나나미도 생각했다. 하지만 고양이가 인간의 말을 한다며 이야기가 다르다. 나나미는 가슴에 손을 대고 크게 심호흡을 한 번 했다. 다행히 가슴 안쪽의 잡음이 희미해지고 있었다. 천식 발작은 괜찮아. 천식이 심해지며 뇌에 산소가 부족해져서 환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책에서 읽은 적이 있지만 아무래도 환각은 아닌 모양이었다. 나나미는 눈앞의 고양이에게 시선을 돌렸다. 너 고양이지? 어리석은 질문이군. 내가 개로 보여? 고양이가 사람을 향해 개로 보이냐고 묻는다. 한마디로 카오스 상태다. 물론 고양이의 대답에 납득할 수 있는 요소는 티끌만큼도 없다. 내가 아는 한 고양이는 사람의 말을 할 수 없어. 그것도 어리석은 말이야. 우리는 인간처럼 의미 없는 말을 주절대지 않는 것뿐이야. 말해야 할 때는 말하고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하지. 그게 바로 고양이야. 들어본 적 없는 고양이의 정의다. 나나미는 머리가 아프지도 않은데 손으로 머리를 짚었다. 고양이는 태어난 모습으로 말을 이었다. 어쨌든 너한테 말해줄 수 있는 건 하나뿐이야. 저 통로 가까이 가지 마. 가까이 가지 말라니? 저게 뭔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 나나미의 반론에 힘이 당겼다. 나나미는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변명을 하려면 다른 표현도 있지 않은가? 어떻게 저걸 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 아무리 봐도 보통 상황은 아니야. 그러면 표현을 바꿀게. 이건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야. 경박한 호기심을 뿌리채 끊어버리려는 단호한 대답이었다. 이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해. 함부로 끼어들면 위험해. 그러니까 이제. 나나미가 고양이의 위험 있는 목소리를 재빨리 가로막았다. 넌 아까 그 남자에 관해 뭔가 알고 있구나. 고양이는 그런 반응을 예상치 못한 모양이었다. 당당하고 초연하게 행동하던 고양이가 처음으로 살짝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까 그 녀석이 책을 가져갔어. 그래, 하지만 저 통로 안에 그 녀석이 가져간 책이 있구나. 고양이의 말투가 더욱 험악해졌다. 소녀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내가 할 일은 단순하고 명쾌해. 입을 다물고 귀를 막고 눈을 돌리고 여기서 사라지는 거지. 그러면 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아! 고양이가 느닷없이 맥 빠진 소리를 낸 것. 나나미가 오른손으로 고양이의 목덜미를 잡아채서였다. 나나미는 고양이의 목덜미를 잡고 자기 얼굴 앞으로 들어 올렸다. 무슨 짓이야? 저 안쪽에 책이 있는 거지? 이거 놓지 못해?
난 너를 위해 말해준 것 뿐이야. 고양이는 누려보듯 눈을 빛냈지만 나나미의 손에 잡힌 채 축 늘어져 조금 전과 같은 위압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두툼한 꼬리가 힘없이 흔들릴 따름이었다. 어떻게 하면 책을 되찾을 수 있는지 가르쳐줘. 위험하다고 한 말 못 들었어? 위험하다는 거 곧 되찾을 방법이 있다는 거잖아. 가르쳐줘. 고양이는 조바심과 황당함, 어이없음, 기타 여러 감정이 뒤섞인 얼굴로 나나미를 바라보았다. 내가 거절하면 어떻게 할 거야? 나나미는 약간 고개를 가웃거리고 나서 대답했다. 내 손이 마비돼서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이대로 계속 들고 있을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을. 약해 보여도 의외로 팔 힘은 있거든. 무거운 책을 잔뜩 들고 다녔으니까. 어디까지나 냉정한 나나미의 말을 듣고 고양이는 입을 다물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고양이가 포기하듯 중얼거렸다. 내려줘. 바닥에 내려선 고양이는 크게 한번 몸을 떨었다. 정말 특이한 소녀군. 무섭지 않아? 보통 사람이라면 고양이가 인간의 말을 하는 순간 반쯤은 도망칠 텐데. 그럼 난 나머지 반이야. 아니, 나머지 반은 못 들은 척하지. 그렇구나 하고 나나미는 저도 모르게 납득했다. 깜짝 놀라긴 했지만 무섭진 않았어. 지금은 그것보다 소중한 걸 빼앗기는 게 더 큰 문제니까. 소중한 거? 궤도루팽 전집. 침착하게 대답하는 나나미의 눈빛이 의외로 진지하다는 걸 고양이도 알아차린 모양이었다. 고양이는 더 이상 완고한 얼굴로 반론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살피듯 나나미를 쳐다보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농담은 아닌 것 같군. 나나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식을 하는 힘없는 소녀는 도움이 안 돼? 천식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소녀인지 소년인지도 관계없어. 저 통로 안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실과 마음의 힘이니까. 어려운 말은 잘 모르지만 마음의 문제라면 도움이 될지도 몰라. 보기보다 정신력은 강하거든. 아무래도. 고양이는 나나미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덧붙였다. 그런 것 같군. 고양이는 크게 숨을 쉬고 나서 다시 나나미를 올려다보았다. 정말 나와 같이 갈 거야? 책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나도 몰라. 소녀요. 그래도 괜찮아? 나나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하지만 그 전에 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살며시 고양이의 손을 들어올려 오른손으로 다정하게 잡았다. 난 너도 아니고 소녀도 아니야. 나나미라고 해. 잘 부탁해. 고양이는 살짝 손을 빼려고 하다가 나나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난 얼룩고양이 얼룩이야. 짐짓 불쾌한 얼굴로 대답하면서도 잡힌 손을 뿌리치려고 하지는 않았다. 우리 구독자님들, 이 책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의 힘을 믿어도 좋다고 말해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읽고 나면 문득 손에 쥔 한 권의 책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